예, 안녕하세요. 8주차 첫 번째 사례는요, 말 안에서, 말을 너무 안 해서 아주 속이 터진다는 어떤 그런 주부의 사연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만 보고 내가 말을 붙여도 아예 뭐 날 무시하는 건지 말대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으면서 잘못했다고 비례야 겨우 말을 띠는 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다가 딸까지 또 남편을 닮아서 말을 하나니 더더욱 속이 아주 터진다는 어떤 그런 주부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말을 안 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는 전업주부입니다. 집에 오면 텔레비전만 보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절 무시하는 건지. 그런데 밖에서는 얘기를 잘한다니 더 화가 납니다. 부부싸움 한번 하면 제가 답답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 겨우 말을 붙이는 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고 2학년 딸아이가 아빠를 닮아 똑같이 제 속을 썩이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말 안 하는 남편, 참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대충 미루어 짐작만 할 뿐이지 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제 경험담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뭐 결혼하고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제 차하고 좀 다투고 싸우고 나서 제가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해서 이제 말을 붙여오겠지. 다시는 먼저 말 붙이지 않으면 내가 절대 얘기 안 하겠다. 한 3일 말을 안 하는데요. 답답하대요. 정말 답답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교훈은 절대 말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죠? 침묵으로. 정말 좋은 방법 아니다. 아이들도 중간에서 냉랭한 그 기분 보고 눈치 보고요, 막, 그죠? 그 집안이, 예? 냉랭해지는 거죠, 아주. 예. 정말 그러지 마시라는 걸 제 경험담을 통해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런 사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더러는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거꾸로는 아내가 말을 안 해서, 그걸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절대 말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사례처럼 상대방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오히려 사정하고, 말 좀 하라고, 말 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 당신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내가 다 잘못이니까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그 답답함을 푸는 경우인데 별로 바람직한 경우 아닙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미루어 짐작이 되겠지만, 첫 번째, 왜 이 사례에서처럼 남편이 말을 안 하고 또 더러는 못하는지를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요.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남자가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남자답지 않다. 예. 과묵이나 침묵을, 그죠? 남성다움으로 교육받았던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세대의 어떤 교육 탓, 문화 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 일이 또 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의 대화하는 방법, 그죠? 막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비난하고 도대체 당신하고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아예 딱 마음의 문을 닫아 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 남편이 얘기를 안 하고 못하는지. 못하는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내가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얘기를 하겠죠. 여보, 나 사실은, 얘기해보세요. 뭔데? 아니야, 됐어. 아니, 해보세요.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예를 들면 술값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썼어. 그럼 막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얘기를 했다가 똑같은 반응이 나오면 세 번째는 남편이 이제 얘기를 안 하죠. 못 하죠.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내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건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 반드시 남편을 속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남편이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막 몰아붙이고 막 비난하고 화를 내면 아내가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 아내가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를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얘기를 못하는지 하는 이유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건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화를 안 하고 못하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 근데 이제 대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계. 예. 대화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말투, 어투, 그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내 얘기를 경청 안 하는 것일
관계가 나빠지면 대화가 잘 안 되죠. 예. 여러분 연애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결혼하신 분들 한 10수년, 20몇 년 지나서 너무나 오래전의 얘기라서 다 까먹으셨어요.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그러나 정말 그죠? 보고만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그립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막 뭐라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죠? 택시 기사들이 두 남녀가 딱 택시를 타면 이 두 남녀가 부부인지 아닌지를 금방 안다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택시 기사가 운전하면서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얘기를 뭐 100%막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뭐 쫑긋 세우고 듣지는 않겠지만 대충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정말 별 요점도 없는 얘기, 그죠?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그걸 갖고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커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커플은 딱 타자마자 양적으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우리 아들 녀석이 아르바이트로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경험이 있을 때 어떤 부부는 들어와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나갔다는 그런 부부가 있는데요. 물론 뭐 최근에는 그런 불륜 같아 보이는 정상적인 부부 같지 않아 보이는 정말 부부도 있죠. 너무나 그죠? 연인처럼 애인처럼 그죠? 얘기는 조금 딴 방향으로 가는데 그 관계가 나빠지면 또 쳐다보기 싫으면 살 닿는 것조차 너무너무 싫으면 대화 안 되겠죠. 대화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먼저 왜 우리 남편이 말을 안 하고 못 하는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좀 들여다보실 것.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한번 좀 돌아보고요. 정말 성격적으로 별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마 고치기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성격이 나하고 너무 틀리다. 너무 다르다. 성격은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나하고 다를 뿐이죠. 형제들도 성격이 틀리잖아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조차, 또 쌍둥이조차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두 부부가, 그죠? 20년, 30년 넘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성격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라면 오히려 아내 되시는 분이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게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르죠. 미숙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얘기를 잘 못해요. 속에는 참 말이 있는데 표현하는 것에 너무 미숙하고 쑥스럽고 어색해서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연애할 때부터 본래 과묵했는지, 아니면 연애할 때 신혼 때는 잘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아니면 막 설레는 마음, 그런 애틋한 애정이 조금씩 식으면서 거의 그냥 대면하게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동거인 정도로 그냥 그렇게 대화 없이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없어지는 그 언제 시점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 부족까지는 괜찮은데요. 대화 부족까지는 그게 너무 깊어지면 그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시더라도 대화하는 시간은 일부러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도우미가 너무 많죠. 노래방도 뭐 도우미가 있고 저쪽. 근데 대화는 누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대화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시더라도 그죠? 그건 이해가 되시는데 대화하는 시간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태도도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 남편이 왜 말을 안 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안 들여다주고 무시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신문만 보면 너무너무 서운해하면서 남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나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 그것도 잘 들여다봐야죠. 한때는 제 차가 저하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대화 얘기를 하면서 좀 아이러니한데요. 제 차가 저한테 얘기를 좀 하자고 건넸을 때, 전 신문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얘기해봐. 여보, 나 좀 봐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고 있잖아, 얘기해봐. 그러니 제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를 제가 경청한다는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뭐 설거지 하면서, 여보, 좀 이리 좀 와봐. 지금 바빠 죽겠어요. 그리고 매몰차게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더러는 남편이 회사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대서 아내 눈치를 살살 보다가 여보, 나 사실은 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근데 쑥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해보세요. 나 사실은 정말 요즘 너무너무 좀 힘들고 회사도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나 회사 그만 두면 안 될까? 내 말 끝나자마자 도대체 당신 미쳤어요? 맨날 당신은 그딴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는 모양이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죠. 만약 그렇게 아내가 반응을 한다면 그 남편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다시는 이런 얘기 내 아내한테 하면 나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내가 개다 개. 뭐 그런 과격한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프고 위로받고 싶고 힘들고 할 때 그 힘이 되는 게 사실 배우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엇박자로 배우자의 얘기 경청 안 하고 내 말만 막 하고 그것도 막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막 쏟아놓으면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죠. 말문 닫아 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혹시 우리 남편이 말을 안 하고 못한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내공이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 한번 돌아보시면서 친밀감을 좀 회복하세요. 예. 밥 먹었어 당신? 오늘 뭐 당신 조금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병원 가니까 뭐라 그래? 장모님 조금 몸이 편찮으시다고 좀 어떠셔? 그래서 늘상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그 다음 여보 당신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당신은 꿈이 뭐야? 뭐 이런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전혀 대화도 안 하고 대면 그냥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오늘 뭐 이런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대화 참 중요하지. 그래서 바로 가자마자 여보 나하고 대화 한번 합시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적나라하게 뭐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죠. 거의 대화가 없이 얼굴을 마주칠 시간조차 별로 없었던 그런 아버지가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대화 뭐 강의 한번 듣고 그래 진짜 대화가 중요하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불러 앉혀놓고 야 진수야 아버지하고 대화 좀 하자. 야 너 고민이 뭐냐? 너 청소년의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막 들이밀면 대화가 될까요? 갑자기 설렁해지고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친밀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셔야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적어도 같이 함께 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아주 불편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밀감 어떤 방법으로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효과적일까 하는 것은 사실 그 두 분만이 아는 겁니다. 그게 식사일 수도 있고요. 외식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서로 몸과 몸이 부닥치면서 하는 운동일 수도 있고요. 배드민턴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등산일 수도 있고 걷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볍게 맥주 한 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안마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을 일단 회복하실 것. 그 다음에는 대화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화 준비. 특히 막 이렇게 차 있거나 막 불만이 차 있을 때는 쌓이던 게 갑자기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집에 들어서 정말 나 자고 싶다. 그리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막 뭐라고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을 내가 눈에 씻고 쳐다봐도 볼 수가 없다고.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럼 그 남편이 바로 그래 여보 참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지만 너무너무 심하지. 내가 아들이지만 대신해서 사과할게.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첫 마디를 내가 어떻게 꺼내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 남편의 태도 내가 어떻게 처음 서두를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내 얘기에 따라서 우리 남편의 그 다음 말이 사실은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까? 그죠? 첫 서두, 첫 마디는 어떻게 꺼낼까? 언제 얘기하는 게 좋을까? 우리 남편 지금 열심히 뉴스 보는데 막 축구 경기 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열심히 보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지금 개그 콘서트 보고 있는데 막 텔레비전 안으로 빨래들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리 와. 안 와? 텔레비 안 꺼?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오긴 오겠지만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대화 준비를 하세요.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죠? 한미 정상회담 정도 뭐 회담의 의제, 장소, 시간을 그 정도까지 준비는 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장소도 좀 봐가면서요. 장소도. 예. 아무리 남편이 좀 잘못한 일이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리를 좀 피해가면서 그죠?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뭐 나가서 뭐 조용한 자리에서 식탁 같은 거 조심하세요. 얘기 잘하다가 예민한 얘기 그죠?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얘기하다가 식사하다 말고 막 숟가락 던져버리고 막 싸우는 부부도 있고요. 침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침실에서는 그죠? 정말 두 분이 사랑을 나누고 부드러운 얘기 그죠? 긍정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말 끝에 싸움이 번져가지고 베개 들고 막 각방 가고
그게 막 장기화되고 그래서 금이 간다면 그것도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예. 남편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참 우리 남편 집에 들어오면 그죠? 탁 무슨 뭐 지퍼를 채운 것처럼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남편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 예. 그 남편의 관심사에서 물어보면 사람은 달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관심사가 아니라 남편의 관심사.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뭘 원하는 건지.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관심이 있으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아내가 뭘 원하는지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여보, 아무리 늦어도 12시까지만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아무리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더라도 좀 늦는다고 전화 한 통화만 좀 해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얘기 안 하고 도대체 지금 몇 시냐? 당신은 정신이 있냐 없냐? 돈이 썩어 나갔냐? 맨날 그렇게 술을 먹으니까 그리고 내 명에 못 살지. 아유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내가 눈이 삐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이 잘 때 그래 내가 너무 심하다. 술 마시더라도 내가 12시까지는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냥 감정과 감정.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쉽게. 예. 그 얘기를 해보고 내가 뭘 원하는지 당신 알겠어. 얘기 한번 해보죠.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재차 확인할 수 맞아요. 바로 그게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도 있겠죠. 나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남편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기를 바라신다면 나도 남편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딸도 남편을 닮아서 도대체 말을 안 해서 도대체 사춘기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뭐 사춘기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어머님이 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딸 아이의 관심사가 뭘까? 그죠? 진득하게 기다려주고 딸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진정으로 경청하고 공감해주면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실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침묵하는 순간이 너무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는 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습관적으로 돼버리면 남편이 침묵을 무기로 악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침묵이 점점 더 강화될 수도 있죠. 오히려 얘기 안 하는 그 빈도가 좀 더 잦거나 얘기를 안 하게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3, 4일, 막 1, 2주일, 몇 달 가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50대 초반에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가끔 뭐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이런 문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예. 뭐 집에 뭐 부부 얘기, 가족 문제를 뭐 창피하게 뭐 가봐야 뭐 별 수 있겠어? 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최근에는 남성분들이 상담실에 문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건 정말 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뭔가 객관적으로 자기 어떤 문제를 볼 수 없을 때 상담실에 문을 놓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분은 정말 친한 친구가 자기 돈을 띄어먹고 잠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배신감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부인은 우리 그런 돈 없어도 되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살자고. 근데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본인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아내가, 부인이 걱정한다는 어떤 그런 사연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제 돈을 떼먹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다 배신감 때문에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친구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제 성질을 아는 아내는 그 돈 없어도 사니까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 무슨 사고를 칠지 집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자, 두 번째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분이 얼마를 친구분한테 돈을 빌려주시고 그것을 못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친구와는 또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이 남자분의 경제적인 형편이 또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돈을 그만 정말 절친한 친구한테 그죠? 받지도 못하고 그 친구하고 완전히 인연마저 끊어졌다면 참 그 소화하기 힘드실 겁니다. 말이 좋아서 빨리 잊어버리세요지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죠? 예.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그죠? 막 욱하고 그죠? 괘씸하고 막 분노가 일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는 건 참 잘 이해가 되는데 예, 분노 그 조절을 잘 못하면 나를 망가뜨리는 함정입니다. 덫입니다. 그죠? 예. 제가 말씀은 쉽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전제를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사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잘 따져보면요. 좀 냉정하게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내 돈을 2번, 3번, 4번 띄어먹은 거 아니죠? 예. 한 번 띄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그죠? 처음 이상으로 막 폭발하고 1년이 지나도 아직 소화가 못 된다면 그 친구가, 예, 물론 나를 괴롭히기도 했었고 내 돈을 안 갚으니까 내가 분노가 일겠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친구나 돈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말장난 같은가요? 예,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너무너무나 다행스럽게는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그만한 돈 없어도 우리 그냥 살만해요. 잊어버리고 빨리 잘 삽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는 한 푼도 아끼면서 말이지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당신 받아와요. 당신 못 받으면 다시는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당신 이혼할 줄 알아. 아니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 친구한테도 괘씸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저 막 다시 막 기름 붓고 불을 지르는 격이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확 그냥 막 부닥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돈은 이미 손해본 거예요. 근데 그 돈 손해본 거에다가 부부가 막 싸우고 부부관계 막 깨지고 거기다가 가정 막 파탄나고 그래서 자식들마저 그죠? 학업 소홀히 하고 막 엉뚱한 길로 간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손해 최소의 법칙. 손해 이미 봤어요. 그 본 손해가 너무너무나 아까우니까 그 손해를 만회하고 싶겠죠. 회복하고 싶겠죠. 그럼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빨리 그 손해를 이미 손해본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포기하시고 접고 있던 것을 수용하시는 것 자체가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죠. 절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노 조절을 잘 하시고 그죠? 마음 관리를,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 이런 경우 참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정말 그런 경우를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시겠죠. 근데 그 친구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 입장. 뭐 이 친구 입장이 되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띄어먹을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죠? 처음 의도는. 근데 정말 갚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나 애를 썼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오히려 친한 친구 아니면 다른 사람 같으면 나 이만저만해서 사실은 이래서 못 갚았다. 내가 다시는 다음에 내가 반드시 갚을게 하는 얘기인데 친구니까 너무너무나 절친한 친구니까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 나타나고 못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입장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식으로 일방적으로 막 생각하고 상상하고 분노를 키우지 마시고 그 친구 입장에는 어땠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십니다. 사람 중에는요, 단돈 10만 원 얼마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한테 빌린 돈은 바로 갚아야 된다. 절대 돈 빌리지 말자고 뭐 그런 신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러는 어떤 사람, 여유 있는데 남도 아니고 야 절친한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띄어먹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뭐 그렇게 펄펄 뛰어? 야, 자식 참 유별나게 구네. 내가 갚겠다니까. 그리고 우리 적반하장격으로 돈 빌리고 갚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친구한테 막 대드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 같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가끔 돈이 사람을 속이기도 해요.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돈이 사람을 속이기도 하죠. 그 경우 안 돼본 사람은
한가한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정말 절박해서 누구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래도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벌렸는데 그것이 의지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친구 입장, 뭐 얘기 못할, 말 못할, 갚지 못할 사정이 뭐가 있었을까 하고 돌아볼 수 있다면 이건 참, 그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경지입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그죠? 정복, 그것만 도전이 아니고요. 내가 당장 큰돈 띄고 속상해서 잠도 잘 안 오는데 거꾸로 반대로 친구의 입장까지 헤아릴 수 있다? 만약 그러실 수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아내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그건 엄청난 재산이죠. 능력이죠. 그거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예.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러셨죠. 욱하는 성격.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 항상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는 어떤 결과를 빚어질지 모르거든요. 나 혼자 막 감정이 묵혀졌을 때는 괜찮은데 그 감정적으로 막 발산했던 것이 또 누군가가 아내이든지 친구든지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막 부닥쳐버리면 팍팍팍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분노를 스스로 잘 사귀는 사람도 있고요. 명상으로 푸는 사람, 잠으로 푸는 사람, 운동으로 푸는 사람, 고래고래 고함으로 푸는 사람, 그죠? 뭐 그런 단순한 어떤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 풀릴 수 있는 성격이나 수위의 스트레스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그죠? 예. 푸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그냥 막, 그죠? 예. 흡연, 막 기물파손, 방화, 살인. 그건 내 선택입니다. 예.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돈 안 갚고 잠적해버린 친구,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바로 그냥 막 찾아가고 막 기물 부수고 막, 그 친구 집에 가서 막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사귀고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이것도 내 선택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적으로, 그죠?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런 반응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무수히 많은 어떤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온전히 내 선택이라는 거죠. 이것도 말장난 같은가요? 예. 예. 어떻게 돈을 띄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 경지에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해보자니까요. 예.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걸 좀 이유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그죠? 예. 정말 참, 내가 못났다, 오히려. 예.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밖에 못 보였나, 그죠? 나에 대한 어떤 자괴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것도 실마리를 푸는 열쇠죠.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큰 돈, 대가는 참 크게 치루었지만, 수업료는 너무 비싸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자는 정말 교훈을 하나 얻었다면 그것도 괜찮은 소득이죠. 또 앞으로 또 만약 누군가가 돈을 꿔달라고 하면, 예? 냉정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지혜롭게 거절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고 느끼신 것도 소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돈 아니면 정말 빌려줄 때만 빌려주면서 아예 그 친구가 안 갚아도 된다고, 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면 안 갚아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는 없겠죠. 예.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뭐 안 갚기를 바랄 수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적은 돈은 아예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마음의 출발점을 그렇게 갖는 것이 내가 덜 상처받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아내가 고마우세요. 그런 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돈 없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보 빨리 잊어버리라고. 아내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세요. 여보, 나 정말 장가 잘 간 것 같아. 당신 잘 만난 것 같아. 내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나 당신 만나는 것 같아. 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뭐 그런, 그죠? 예, 뭐 거짓말로 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아내한테 감사하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소한 위기, 그죠? 어떤 그런 난관, 그죠? 그런 어떤 갈등, 고민이 생겼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부부가 함께 좀 다져나가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신다면, 큰 돈 좀 잃으셨지만 사실은 큰 걸 얻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돈 빌려주고 친구한테 못 받은 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중에서 돈이 안 걸리는 사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돈만은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 돈이 걸려 있어요. 뭐 이혼 문제, 아이들 사교육비, 부모님 용돈 주는 문제, 그죠? 축의금 문제, 뭐 노름 문제, 뭐 그죠? 돈 씀씀이 문제, 뭐 등등. 잘 들여다보면 돈이 얽히지 않은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참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돈은 곳곳에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고민 중에 하나죠.
자, 이것과는 조금 좀 다른 성격의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나한테 우리 부부 앞에 닥친다면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가끔 신문에서 보잖아요. 사례도 보시잖아요. TV 드라마에서 보실 수도 있고 저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그런 것을 두고 부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훌륭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주 큰 지혜를 얻으셨기를 믿습니다. 예, 이상으로 3강 마치겠습니다.